안나는 무력감을 느끼며 가족의 붕괴라는 무게와 씨름했습니다. 한때 그들의 삶의 기둥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이제 그를 둘러싼 배신과 방치에 대한 침묵의 증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동안 안나는 혼자라도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맹세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시키려는 이전 시도에도 불구하고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다시 한번 재정을 잘못 관리하여 회사를 또 다른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과감한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2대의 가족용 자동차와 또 다른 집을 팔아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긴급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사를 다시 올바른 길로 이끌려면 차 2대와 집 한 채를 팔아야 해요. 안타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잭은 눈에 띄게 좌절하며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는 당신의 실수를 고치기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 이대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라고 반박했다. 저는 잭과 동의합니다. 레이가 날카로웠지만 체념한 어조로 덧붙였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안나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개입했다. 더 많은 부동산을 판매하는 대신 회사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흥분한 잭은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지금 나누는 게 어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눌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시몬스 부인은 날카롭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고 그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그의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언장이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잭이 반박했다. 아마도 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준비를 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가족은 변호사인 제트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그의 설명은 방을 실망으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시몬스 씨가 살아있는 한 그의 재산은 그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분할될 수 없습니다. 라고 제트씨가 설명했습니다. 안나는 망설이다가 하지만 유언장은 있나요? 우리를 위해 계획을 세웠나요? 라고 물었다. 제트씨는 엄숙하게 고개를 저었다. 불행히도 아니요. 시몬스 씨는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지만 공식적인 준비를 하기 전에 병이 닥쳤습니다. 명확한 방향이 없어서 가족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어서 회사의 미래는 점점 더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의 손실을 피하기로 결심한 안나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접근 방식을 재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부 재무고문을 데려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전문 재무고문을 고용하자는 안나의 제안이 저항에 부딪혔지만 상황의 심각성이 결국 가족을 흔들었다. 일단 합류한 고문들은 회사 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그들의 조사 결과는 눈에 띄는 비효율성과 만성적인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 한 고문은 우리는 엄격한 재정 통제를 시행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없애야 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나가 주도권을 잡고 제한된 변화를 수용하도록 가족을 규합했습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서 이 전문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침을 따르고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회사를 구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고문의 리더십 하에 회사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무 통제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전략은 유망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동시에 죄책감과 희망을 공유하는 가족은 천천히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회복되기 시작하자마자 탐욕이 흉측한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던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회사 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의 취약한 회복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그들의 결정은 그들의 재정 고문인 노아 씨를 놀라게 했습니다. 지금 이 돈을 꺼내면 회사가 망가질 거야. 노아 씨는 엄숙한 어조로 경고했다. 우리가 재건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이 무너질 거야. 안타는 손을 흔들며 경고를 일축했다. 우리는 위험을 이해하지만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잘 해낼 거예요. 시몬스 부인이 자신있게 덧붙였다. 회사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들의 저항은 노아 씨를 환멸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결정을 지지할 수 없었고 다음 날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려 유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 조언은 꾸준히 무시당해왔고 저는 회사에 해를 끼칠 행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나는 그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몹시 울었고 노아 씨의 이탈이 회사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와 오빠를 파괴적인 길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아 씨의 사임 소식과 자금 인출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가족 사이에 빠르게 퍼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잭이 소리쳤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했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야. 레이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지만 비판적이었다. 이건 옳지 않아. 회사와 아버지의 유산이 우선되어야 해. 애나는 상심했지만 굳건함을 유지했다.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긴박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멈춰야 해요. 그들의 열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몬스 부인과 안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무력감을 느낀 안나는 그들의 선택이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의 단결의 구조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몬스 부인은 집안에 불쾌한 냄새가 풍기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냄새의 근원을 조사해보니 남편 시몬스 씨가 다시 오줌을 누웠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고 그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인을 불러서 그녀는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를 소년의 방으로 데려가 그녀가 명령했다. 그게 그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참을 수 없어. 하인은 분명히 불안했지만 항의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녀의 지시를 따랐고 시몬스 씨를 건물 뒤쪽에 작고 고립된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늦게 안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가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즉시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 소년의 방에 속하지 않아요. 그는 아프고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해요. 안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시몬스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가 거실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 수는 없어. 역겹고 참을 수 없어. 안나는 소년의 방으로 달려가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작고 깔끔하지 못한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는데 허약해 보이고 완전히 패배한 듯 보였다. 그녀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아빠,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안나는 아버지를 돌보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먹을 수 있도록 깨끗이 씻겨지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방치와 고립이 그의 정신에 끼친 피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알던 강한 남자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시몬스 부인은 새로 찾은 자유와 킨타인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온전히 빠져들었다. 호사스러운 지출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킨타인의 쾌락, 사치스러운 외출, 그리고 그녀의 교회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기부금으로 자금이 흘러들었다.
집을 비우는 밤이 잦아졌고 안나는 집안일과 아버지의 보살핌을 모두 떠맡게 되었다. 절박한 상황에 빠진 안나는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형제들이 마침내 아버지의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제발요, 그녀는 긴장된 가족 통화 중에 간청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야 합니다. 그는 소년의 방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적절한 보살핌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타는 차가운 어조로 그녀의 간청을 일축했다. 안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어. 우리는 살아야 할 우리만의 삶이 있어. 잭은 무관심하게 덧붙였다. 전에 말했잖아. 우리의 미래도 중요해. 모든 걸 계속 희생할 수는 없어. 레이는 여전히 무관심한 채로 말을 이었다. 불공평하지만 우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들의 반응은 안나를 상심하게 했고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던 그녀는 아버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녀가 조용한 집안을 지나가면서 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호기심과 걱정이 그녀를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문틈으로 그녀는 소리가 시몬스 부인과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운전자 킨틴에게서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분노에 끓어오른 안나는 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어? 그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시몬스 부인과 킨타이는 몸을 가리려고 했었고 그들의 수치심은 뚜렷했다. 시몬스 부인이 자신을 변호할 말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방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다. 안나, 그게 보이는 것과 달라요. 시몬스 부인이 더듬거렸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저는 필요한 게 있고 킨티는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저를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안나의 분노가 더 심해졌다.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빠는 옆방에 누워있고 넌 아빠와 함께 있어? 이건 최악의 배신이야. 상황을 진정시키고 싶어 필사적인 킨티는 간청했다. 안나, 제발 제가 설명하게 해주세요. 안나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목소리를 높였다. 설명할 게 없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주저하지 않고 킨티는 옷을 움켜쥐고 도망쳤다. 그러나 시몬스 부인은 여전히 저항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했다. 안나, 넌 이해하지 못하잖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외롭고 스트레스 받았어.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어. 분노의 눈물로 가득 찬 안나의 눈은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외로워.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는 어때? 고통받는 건 아버지야. 당신은 아버지를 버리고 돈을 낭비하고 당신의 책임을 무시했어.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어? 시몬스 부인은 방어적으로 쏘아붙였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일을 다 했어. 이 가족과 회사를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 안나의 어조가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실망은 분명했다. 아니, 하지만 이게 방법이 아니야. 넌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어. 특히 아버지. 안나가 나가기 전에 시몬스 부인은 소름 돋는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 말을 누구에게라도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알겠어. 안나는 엄마의 위협의 심각성에 멍하니 얼어붙었다. 진지할 수 없어. 내가 이 비밀을 지키길 바라는 거야? 우리 가족과 아버지를 배신했어. 시몬스 부인은 굳은 결의로 얼굴을 굳힌 채 진지해요. 이게 알려지면 모든 게 망가질 거예요. 가족, 회사, 우리 평판이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신경 쓰인다면 조용히 계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의 목소리는 고통과 불신으로 떨렸다. 아버지는 어때요? 그의 존엄성은 어때요? 그게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시몬스 부인은 짧게 대답하기 전에 망설였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스캔들은 우리 모두를 파괴할 것입니다. 압도당한 안나는 방을 나갔고 그녀의 마음은 상충되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가족의 명예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며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어머니의 행동은 변호할 수 없었지만 안나는 그녀의 아버지의 존엄성과 유산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안나는 집이 조용하고 텅 비어있는 날을 선택했습니다. 동네 소년 몇 명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차량에 태웠고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있는 가족의 조상의 집으로 곧장 차를 몰고 가면서 그녀는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을 받기로 결심했고 도시에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허약하고 쇠약해진 시몬스 씨의 모습은 안나의 친척들을 충격과 걱정에 빠뜨렸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참으며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위안 삼촌, 지미 이모,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여기 데려온 건 도시에서의 그의 상황이 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약과 치료는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전통적인 치료법과 치료가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녀의 말이 방치와 배신의 그림을 그리면서 방은 우울해졌습니다. 웬 삼촌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조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나, 그를 여기 데려온 건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돕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거예요. 전통치료법이 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우리는 그가 가능한 한 최상의 치료를 받도록 할 거예요. 가족은 주저없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몬스 씨를 위해 편안한 방이 마련되었고 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초가 모였습니다. 마을에 존경받는 약초학자 루카스가 그의 치료를 감독하도록 소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에서 독소를 정화하기 위한 해독요법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루카스가 설명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고 안심시켰다. 그 후 우리는 그의 간과 신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약초 치료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안나는 안도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다. 가족이 시몬스 씨의 상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을 때 많은 친척들이 기꺼이 도울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그가 더 나았던 시절에 그들을 지원했던 기억은 의무감과 감사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몬스 씨는 이 가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웬 삼촌이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의 친절에 보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 기여합시다. 대부분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온 마음을 다해 지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몇몇 반대 의견이 단결을 깨고 분노에 차 있었다. 루나 사촌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원이 있었을 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야. 지금 내가 개입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아. 미아 이모는 낙담한 듯 한숨을 쉬었다. 슬프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강요할 수 없어요. 기꺼이 돕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안이 조용해지자 시몬스 씨는 루카스를 침대로 불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목적의식이 담긴 그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계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중요한 걸 말해야겠어. 사실 나는 실제로 아프지 않아. 나는 건강해. 이게 누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지 이해하는 내 방식이었지. 루카스는 얼어붙었고 그의 놀라움이 분명했다. 이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왜요? 시몬스 씨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명확성이 필요했어요. 루카스. 누가 사랑으로 저를 지지하고 누가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지 보아야 했어요. 제가 여기서 목격한 것, 즉 연민과 배려가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잠시 이 말을 이해한 뒤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시몬스 씨. 당신의 비밀은 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겁니다. 마치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길 겁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시몬스 씨는 조용히 가족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노력을 보았고 그들의 모든 몸짓에서 그들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지원을 보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안나는 걱정으로 가슴이 무거워진 채 아버지 옆에 앉았다. 갑자기 그녀는 변화를 알아차렸다. 너무나 허약해 보였던 시몬스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고 그의 존재감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 안나가 외치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깨어나셨네요. 다시 강해지셨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시몬스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잡았고 그의 시선에는 감사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안나, 내 사랑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진짜로 아팠던 적이 없어. 나는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내 상태를 가장했을 뿐이야. 안나는 얼어붙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불신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가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아버지의 지혜의 깊이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진실을 이해하려는 그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깨달았다. 안나는 아버지의 폭로에 깜짝 놀랐고 그의 말의 무게를 처리하려고 애썼다. 당신은 가장했어요. 하지만 왜요, 아버지?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시몬스 씨는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위해 몸을 가다듬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제 가족과 친구 중에서 누가 사랑과 충성심으로 저를 진정으로 돌보고 누가 탐욕과 이기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 제 유산과 회사가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슬픔과 결의로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저는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재산을 놓고 다투고 회사를 무모하게 잘못 관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당신의 어머니의 배신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안나는 아버지의 고통을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고 모든 단어에서 아버지의 고통이 느껴졌다. 아버지, 그들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이 짙게 묻어난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도우려고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몬스 씨는 그녀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안나, 당신은 진정한 헌신과 성실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희생, 흔들리지 않는 보살핌, 그리고 당신의 힘은 당신이 내 유산을 지키고 이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한숨은 생각에 잠겼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나를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탐욕과 다툼에 너무 몰두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많은 것을 말해주죠. 그는 안나의 눈물 어린 눈을 직접 바라보며 선언했다. 안나, 당신은 내 회사와 재산의 합법적 상속자입니다. 당신의 지혜, 연민, 충성심이 이 가족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세운 것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안나는 그의 말을 흡수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책임감의 무게에 압도당했지만 그가 그녀를 신뢰하는데 깊이 감동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녀는 속삭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다. 저는 당신이 저를 믿는 것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의 유산을 보호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시몬스 씨의 놀라운 회복 소식이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서 이전에 그에게 등을 돌렸던 가족들이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미소와 공허한 몸짓으로 그의 호의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호해진 시몬스 씨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걱정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신경 쓰는 척하는 거야? 그는 그들에게 퉁명스럽게 물었다. 내가 몸이 좋지 않고 취약했을 때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떠났어. 당신의 위선은 부끄러운 일이야. 그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질책을 받은 친척들을 말문 못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하나하나 조용히 부끄러워하며 떠났다. 이 순간을 이용해 더 큰 커뮤니티의 연설을 한 시몬스 씨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했다. 진정한 사랑과 지원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는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 곁에 서도록 합시다. 기쁨과 번영의 순간뿐만 아니라 특히 힘든 시기에 말입니다. 며칠 후, 시몬스 씨는 안나와 함께 아크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늦은 저녁에 도착했고 주민들이 잠들면서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안나가 아버지를 그의 방으로 안내하는 동안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시몬스 부인이 소위 운전사인 퀸틴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아버지와 딸은 멍하니 서 있었다. 깜짝 놀라 깨어난 시몬스 부인은 맙서사 이게 유령인가? 라고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이 안나에게 닿자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퍼졌고 그녀의 남편이 존재한다는 현실이 자리 잡았다. 안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다. 어머니, 당신이 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불륜, 당신의 배신,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겨 있습니다. 시몬스 부인은 마비된 채로 서 있었고 그녀의 행동의 무게가 그녀에게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시몬스 씨는 돌아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존엄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가 조작된 병으로 추방되었던 소년의 방으로 후퇴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누가 진정으로 자신을 지지하는지 아는데 이안을 찾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부끄러움에 짓눌린 시몬스 부인은 몇 가지 소지품을 챙겨 조용히 집을 나갔다. 안타와 잭이 누구를 비난해야 할지 놓고 충돌하면서 분위기는 긴장으로 무거워졌다.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안타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소리쳤다. 엄마의 잘못된 결정과 배신이 모든 걸 망쳤어. 그녀 탓만 하지 마, 잭이 반박했다. 회사 자금을 사치품에 낭비한 건 바로 너야. 논쟁이 더 격화되기 전에 시몬스 씨가 개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령적이었습니다. 그만해. 서로를 비난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할 거야. 우리는 재건에 집중하고 옳은 일을 해야 해. 2주 후 시몬스 부인은 교회 장로와 가족들과 함께 돌아와 깨진 가족을 고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몬스 씨는 그 순간을 대비하여 CCTV에 그녀의 불륜과 아이들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이 진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비디오를 재생하면서 말했다. 영상이 그들의 배신과 부정행위의 정도를 드러내자 방은 불안한 침묵에 빠졌다. 부끄러움에 휩싸인 시몬스 부인은 누구의 시선도 거의 마주치지 못했다. 영상이 끝나자 교회 장로들과 가족들은 조용히 떠났고 그녀의 행동을 변호하지 못했다. 시몬스 부인은 남편에게 돌아서서 목이 메어 사과했다. 저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는 가족 차 중 하나를 타려고 했지만 시몬스 씨가 단호하게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은 내 차를 쓰지 않을 거야. 그는 선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팔았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 그의 결의는 안나가 시몬스 가문의 합법적 상속인이자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몬스 씨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인 제트 씨를 불러 자신의 유산에 대한 합법성을 확정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확고한 충성심과 굴하지 않는 헌신을 통해 회사와 가족 자산을 물려받을 것이라고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녀가 자신의 유산을 존중하고 지속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안나, 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만든 것을 정직과 사랑으로 계속 이어갈 것을 맡깁니다. 법적 절차가 완료되자 애너는
공식적으로 리더십을 맡았습니다. 그녀의 지도는 가족과 회사 모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한때 실패하던 기업이 그녀의 사려 깊고 단호한 경영하에 회복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헌신적인 딸에서 자신감 있고 유능한 리더로의 애너의 변신은 사랑, 정직, 회복력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련과 도전을 통해 시먼즈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경험과 배운 교훈은 쉽게 끊어질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은 마음을 시험하면서 그들 중 유일한 진정한 상속자를 발견한 한 남자의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시몬스 씨의 이야기는 가나, 특히 코포리두아 출신에 번영하고 영향력 있는 한 남자의 또 다른 이야기를 반영합니다. 이 남자의 여정은 시몬스 씨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비극으로 끝났고 그의 유산은 가족 갈등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는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세상을 떠났고 놀랍게도 아직 안장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의 재산을 놓고 그의 자녀들과 대가족 사이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격렬한 내부는 한때 존경받던 그의 이름을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번창하던 사업 제국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업적과 가나의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저명인사와의 긴밀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산은 이제 탐욕과 분열의 위협을 받으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나를 떠난 후에도 저는 이 해결되지 않은 비극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습니다. 이 가족의 불화를 부추기는 탐욕은 엄중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가족의 단합과 일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들이 남긴 유산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몬스 씨와 코포리두아의 부유한 남자의 삶은 우리에게 신중한 재산 계획과 가족 간의 단결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유산을 보호하려면 건전한 법적 전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협력, 사랑, 존중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남겨놓은 것의 연약함에 대한 가슴 아픈 성찰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물질적 부를 넘어서 보라고 촉구하며 단결의 지속적인 힘과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 가치를 전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사랑, 연결, 존중으로 정의되는 유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합시다. 이러한 가치는 다음 세대를 강화하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충성심과 사랑을 시험한 사람인 시몬스 씨의 시련을 여행하며 정직함, 회복력, 헌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병을 가장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의 가족의 균열뿐만 아니라 배신과 탐욕 속에서 희망의 등대로 서 있던 그의 딸 안나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드러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그녀가 그의 유산에 대한 합법적인 상속자임을 증명했고 진정한 사랑과 사심없음은 항상 물질적 욕망보다 이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유산에 대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가족의 단결, 존중, 지속적인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부의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정의하는 가치와 관계 측면에서 우리가 남기는 것에 대해 성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스토리가 공감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서 즐겼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자극하는 더 많은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유산과 사랑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가 필요한 친구 및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시먼즈 씨의 여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나요? 애너에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이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었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여러분의 관점을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시청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와 교류함으로써 여러분은 이러한 이야기를 살아있게 유지하고 더 광범위한 청중에게 지혜와 영감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들을 기리고
유산이 계속 성장하도록 합시다.